정보철린 탈쌤입니다. 자, 오늘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교재에 구성한 것 중에 앞에 있는 것들은 좀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고 6번부터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도착 시간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럼 P1 수행하고 P2 수행하고 그다음에 P3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는데 여기 있는 도착 시간이 애매하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요런 문제에서 굉장히 혼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들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한다. 각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과 프로세스의 실행에 필요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자,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라운드 로빈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세 개의 프로세스가 CPU에서 작업을 하고 마치는 순서는 단 CPU를 사용하는 타임 슬라이스는 몇이다? 2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초에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거 초로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자 보면은 처음에 도착이 0초예요.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엔 노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뭔가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준비 상태 Q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고 준비 상태 Q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P1이 0초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P1이 2초 동안 수행이 될 거예요. 자, P1이 이렇게 2초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주게 된다. 그럼 얘가 2초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주게 될 거고 2초가 끝나고 났을 때 그때 여기 P2가 도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준비 상태 Q에서 아까 P1은 빠지고 그 다음에 P2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실행 시간은 2초가 줄어가지고 3초가 이렇게 남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P2가 들어왔으니까 P1이 끝났어요. P1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P1은 다시 준비 상태 Q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P2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P2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얘도 마찬가지로 2초를 이렇게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원래는 우리가 P1, P2, P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P3가 안 들어갔냐면은 지금 P1이 2초가 끝나고 내려왔잖아요. P1이 2초가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이때의 시점은 2초라는 거죠. 2초. 자, 2초에서는 프로세스 2가 도착을 해 있어요. 여기에 준비 상태 Q에 도착을 해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P3는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준비 상태 Q에는 P1이 끝났으니까 P1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2초를 수행하는 동안 여기 있는 P2라고 하는 게 2초를 수행하는 동안 여기 있는 P3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얘는 지금 작업을 끝내고 나면 4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P3가 준비 상태 Q에 들어오는데 P1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P1 다음에. 여기에 P3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2초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5초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올려야 돼요. 여기 준비 상태 Q에 있는 것들을 다시 CPU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P2 여기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올려야 되는데 차례차례로 지금 P3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P1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1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2초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해주게 된다. 2초 동안 수행을 해줬더니 얘가 1초가 남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1 여기 올라갔으니까 P1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가야 될 거 뭐예요? P2가 아니라 P3가 되는 거죠. 왜? P3가 지금 3초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P2가 수행되고 있는 동안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P1은 먼저 수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빠졌을 때 2초 수행하고 빠졌을 때 여기는 P3는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준비 상태 Q에 들어가는 건 P1이 되는 거고 그 뒤에 P3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약간 이 순서가 꼬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건데 여기 있는 도착 시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P1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P3 올라가겠죠. 자, P3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P3도 2초 동안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P3가 이렇게 2초 동안 수행을 하고 2초가 남게 되겠죠. P3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P3 내려와야 되는 거죠. 끝에 가야 돼요. 끝에 P3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거 뭐예요? P2죠. P2. 앞에 거 다 했으니까 P2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P2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얘가 또
2초 동안 수행을 하겠죠. 자, 2초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3초가 이렇게 되는 거고 3초가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P2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P2가 요 뒤로 그 다음에 올라갈 거 뭐예요? P1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P1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얘가 지금 1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1초만 수행하고 얘 같은 경우에 끝나는 거죠. 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P3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P3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P3가 또 2초 동안 이렇게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럼 2초 동안 수행하고 종료하면 되는 거죠. 종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2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P2가 올라가서 여기에 2초 동안 수행하고 또 올라가서 P2가 1초 동안 수행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작업을 마치는 세 개의 프로세스가 CPU에서 작업을 하고 마치는 순서는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마치는 거는 P1이 가장 먼저 마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3, P2 이런 식으로 마치게 된다. 그래서 P1, P3 그리고 P2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도착 시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도착 시간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프로세스가 P1, P2, P3를 시간 할당량 2인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으로 스케줄링할 때 평균 응답 시간으로 오른 것은 단 응답 시간이란 프로세스의 도착부터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반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계산 결과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참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준비 상태 큐란 말이에요. 자, 준비 상태 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했으니까 바로 P1이 들어왔어요. 그럼 P1 같은 경우에는 준비 상태 큐에 들어오자마자 CPU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게 먼저 수행이 될 거고 그럼 얘가 2초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2초 동안 2초 동안 도착하는 건 P2란 말이죠. P2가 여기에 준비 상태 큐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P3는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2초일 때 P3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P1이 준비 상태 큐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P2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P2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2초라고 그랬으니까 1초 남아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2초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P2가. 자, P2가 2초를 수행하는 동안 그때 프로세스 3번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세스 3번의 위치는 어디다? 이 앞에가 아니라 요 뒤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3번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 2가 2초를 수행했으니까 2초가 남겠죠? 2초가 남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 준비 상태 큐를 내려가야 돼요. 여기 P2가 준비 상태 큐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될 거 P3가 아니죠. P1이죠. P1이 먼저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P1이 종료가 될 때 P3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않았기 때문에 P1이 먼저 준비 상태 큐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2가 끝나고 난 다음에 P3가 수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 상태 큐의 앞에 있는 거 P1이 올라가겠죠. 자, P1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1초만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1초만 수행을 하고 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빠지게 된다. 준비 상태 큐로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뭐예요? P3가 올라와야 되는 거 이때. 자, 이때 P3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2초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2초를 수행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2초를 수행하면 끝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갈 거 P2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P2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얘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2초를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여기서 끝내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대기 시간이라는 걸 구해줘야 돼요. 대기 시간. 뭔가 여기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여기에서 응답 시간. 원래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평균 응답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대기 시간도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조금 어디 쓸 데가 없네. 저기 대기 시간이라고 하고 자,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만큼 대기를 했느냐. 지금 프로세스 2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 빼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나 빼고 여기서 2초, 1초, 나니까 빼고 여기 있는 2초 더해가지고 총 5초를 대기한 거죠. 5초를 대기했는데 도착 시간이 1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P2 같은 경우에 P2가 먼저 끝났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4초의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P1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 빼고 2밖에 없는 거죠. 2밖에. 그렇죠? 2초를 대기했고 도착 시간이 0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초의 대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프로세스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 빼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2 해가지고 5가 되는 거고 근데 얘가 도착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도착 시간이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해줘가지고 얘는 2초를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된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얘 이제 평균 반환 시간
원래 응답 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반환 시간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반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까지 구해 놔야 돼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도착을 0초 했고 3초를 실행했어요. 3초를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초를 대기한 거니까 얘는 5초 있다가 나한테 반환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5초의 반환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P2 같은 경우에는 4초를 실행했고 4초를 대기했죠. 그러니까 8초의 그런 반환 시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 3번 같은 경우에는 2초를 실행했고 2초를 대기했잖아요. 그러니까 4초의 반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자,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12가 되는 거고 5를 더하게 되면 얼마야? 그러면 12에다가 5 더하면 7이고 17이 되는 거지. 자, 17을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17을 3으로 나눴을 때 3, 6, 18, 3, 5, 15, 3, 5, 15가 되는 거고 20 이렇게 남으니까 얘는 3, 6, 18, 5.6 몇 되겠네. 그래갖고 얘 같은 경우에는 5.7이 되는 거. 5.7인가? 5.7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17을 3으로 나눴을 때 3, 5, 15가 되는 거고 15가 되는 거고 여기서 뭐라고 했지? 반올림 한다고 했구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올림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도착 시간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도착 시간이 5.7, 그러니까 반환 시간, 평균 반환 시간 같은 경우에는 5.7 된다. 얘가 준비 상태 큐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온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에서 보인 4개의 프로세스들을 시간 할당량이 5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기법으로 실행시켰을 때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평균 반환 시간 구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대기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공간을 이렇게 확보를 해놔야지.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준비 상태 큐가 되는 거고 지금 P1 같은 경우에 들어오자마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P1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얘가 5초 동안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자, 5초 동안 수행을 하는 동안 5초 남는 거예요. 자, 5초 동안 수행을 하는 동안 2번, 3번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도착 시간이 3초니까 여기에 프로세스 2번하고 프로세스 3번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프로세스 4번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거잖아요. 6초 있다가 도착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로세스 1이 끝나고 나서 5초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프로세스 1이 이렇게 준비 상태 큐로 들어가게 될 거고 준비 상태 큐에 있는 게 프로세스 2가 올라오겠죠. 자, 프로세스 2가 올라와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5초를 이렇게 수행을 해주게 된다. 이때 지금 두 개 합해가지고 10초 수행했잖아요. 10초를 수행할 때 그때 P4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P4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나머지 10초가 이렇게 돼가지고 P2가 내려가겠죠. 이제 아까 P4 같은 경우에는 10초 있다가 얘는 끝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P4 같은 경우에 6초에 도착했잖아요. 여기서 도착했으니까 준비 상태 큐에 먼저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끝났으니까 P2를 여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3가 올라가겠죠. 자, P3 같은 경우에는 5초를 이렇게 또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5초를 수행하면 1초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끝났으니까 P3는 뒤에 가서 얌전하게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뭐예요? P4예요? 아니에요. P1이에요. 왜냐면은 이 P4라고 하는 게 6초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P1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P1이 올라가서 5초를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끝났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될 거 뭐예요? 이때 P4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P4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5초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 여기서 5초를 수행해가지고 4초가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P4가 뒤에 또 예쁘게 이렇게 자리를 할 거예요. P2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P2가 올라가가지고 얘가 또 5초를 수행을 하게 돼요. 자, 5초를 수행하고 나서 올라가서 5초를 수행하니까 5초가 남으니까 남았으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럼 P2가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갈 거 뭐예요? P3예요. 자, P3가 이렇게 올라간다. 자, P3가 올라가서 1초만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은 시간 1초니까 5초잖아요. 남은 거 1초잖아요. 남은 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은 거 1초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종료니까 여기 안 내려가도 되고 그 다음에 P4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자, P4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P4는 4초 남았으니까 4초만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끝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P2 올라와가지고 최종적으로 5초 남은 것들 수행하고 끝내면 된다. 자, 그럼 대기 시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기. 자, 지금 P1 같은 경우에 어디서 끝났죠? P1은 지금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말고 앞에 있는 거 5초, 나 빼고 10초.
10초, 10초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된 거고 P2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 빼고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4초, 1초, 5초가 되는 거고 여기에 나 빼고니까 얘 안 하고 여기 있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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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고 5초.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20이 되는 거죠. 20, 여기 5초, 25초가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25초인데 근데 도착 시간이 1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0부터 1까지는 얘는 대기는 안 했다는 거죠. 그죠? 대기 시간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해줘가지고 얘가 24초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죠? 앞에 있는 것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나 빼고. 여기 있는 나 빼고. 프로세스 3번 여기서 끝났고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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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빼고 5초,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5가 되는 거죠. 25인데 마이너스 3 도착 시간 빼줘야 되니까 3이라는 걸 빼줘가지고 얘는 22가 되는 거죠. 대기 시간이 22초가 이렇게 된다. 자, 마지막에 있는 프로세스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끝났어요.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앞에 있는 것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나 빼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거 빼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5에다가 여기에 1초까지 더해가지고 26초가 되는 거죠. 자, 26초인데 얘가 도착 시간이 6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6을 해줘가지고 얘는 20의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반환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행 시간이 얼마예요? 실행 시간에다가 대기 시간을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환 시간이 되는 거니까 실행 시간에 대기 시간 더하게 되면 얘는 20이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0, 39가 되는 거죠. 39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29가 되는 거죠. 29가 된다. 자, 요것들 다 더하게 되면은 9, 2, 18이 되는 거고 8이 16이 되는 거고 그럼 6 내리면 되는 거고 2, 3, 4, 5, 6, 7, 8, 9, 10, 11, 116이 되는 거죠. 116인데 요거를 4로 나누면 되는 거죠. 116을 4로 이렇게 나눴을 때 4, 2, 8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8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야? 30, 46인가요? 46? 46 같은 경우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29가 되는 건데 29. 4로 나누는 거 맞나요? 116 맞나요? 116? 여기에 여기 2 올라갔고 여기 6 내려왔고 9, 2, 18, 8이 16, 116이 되고 3, 4, 5, 6, 7, 8, 9, 10, 11, 116 맞네. 116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4, 2, 8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예요? 여기가 20, 36이지. 94, 36이네. 94, 36, 29초 맞네. 그래서 29초가 이렇게 된다. 갑자기 앞에 나와서 막 산수하려니까는 헷갈려서 그랬어요. 할 줄 알아. 나누기 할 줄 알아. 곱하기도 다 잘하고 구구단도 옛날에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갑자기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이렇게 제 산수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29라는 그런 평균 반환 시간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도착 시간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5 그 타임 슬라이스가 5란 말이에요. 지금 요거 두 개가 실행되고 있는 10초에 얘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P1이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P2가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대기 큐에 P2하고 여기에 P2라는 거하고 P3라고 하는 게 여기에 P1이 실행될 때 P2하고 P3가 들어와 있는 거고 5초 동안 수행되는 동안 얘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P4는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P1이 끝나고 나면은 얘네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컴퓨터라고 하는 건 딱딱 맞춰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유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P1이라고 하는 게 여기 준비 상태 큐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때 P2가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실행 중일 때 그때 P4가 들어왔잖아요. P4가.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정으로 이렇게 딱 출제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정답이 29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사실 라운드 로빈이나 SR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몇 번 풀어보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어렵다.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아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뒤에다가 밑에다가 준비 상태 큐 하나 둬가지고 지금
문제 푸는 연습하는 거니까 준비 상태 큐에 둬가지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도 우리 2시간 반이란 말이에요. 2시간 반 동안 시간 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준비 상태 큐에 쓴다고 해가지고 뭐 시간이 막 모자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은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